네, 그러면은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된 듯 합니다. 마지막 세션, 오늘의 마지막 세션은 효율적인 국제 표준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스티븐 패트릭 크레머 아이카오의 항공항행국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석자 모두를 대표하여 국토교통부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파트너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세미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된 발표를 좀 짧게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이 도전들에 대한 토론을 좀 더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는 이 표준과 또한 글로벌한 지침에 대해서 마련을 하는 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가속화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답을 좀 재미있게 함께 저희가 찾아 나가 보고자 하는데요. 세 분과 함께 세계의 선도적인 세계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활동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도전들을 같이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3년의 팬데믹 기간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의 교훈들을 배웠고요. 20년 동안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또 항공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함께 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드린 다음에 제가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CAO standards are one part of a process. 네, 이 이카오의 표준 그리고 이카오의 항공안전상시평가는 또 다른 또 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야심찬 목표는 항공 시스템에서의 사망 건수를 제로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목표를 산업계에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4억 명의 승객들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전에 운송을 하였고 수송을 하였고 물론 사망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만 사실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니즈에 대한 평가가 일단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는 항상 필요한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정의와 또한 TOR 등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과 또 항행 서비스에 대한 절차 등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별로 해주시는 것처럼 이행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또 감사 절차를 통해서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검증 작업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동일한 프로세스를 재차 반복하게 됩니다. 항공안전계획은 15년 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3년 기준의 그런 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에서 25년이 현재 블록이고 여러 목표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국가와 지역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하이 리스크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특히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운영자와 또 규제기관, 또 지역별로 참고해야 되는 5가지 핵심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항공 이런 차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게 되고 또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문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항행 계획은 항공에서의 항행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2가지 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행 관련된 SARP 같은 경우에는 발간된 직후에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어떤 성장이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캠프와 또 관련된 캠프 절차에서의 운영 절차를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운용의 일관성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공역과 또 항행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투명한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카오는 그런 투명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투명한 프로세스도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걸맞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떤 명시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용성과 또 개방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명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 그 투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항공안전 상시 평가는 온사이트 그리고 오프사이트로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국가의 이 이카오 시스템에 있는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사실상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작년에 온사이드 감사와 오프사이트 검증 등을 하여서 약 40건의 활동을 전개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3개의 국가의 안전 이행 프로그램을 살펴보았고 또 워크숍을 실시를 하여서 이 전 세계 4개 지역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연간 3차례 내지는 4차례 정도의 워크숍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과 WFP에서도 감사 및 평가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운영상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5차례 완전 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또 일부 활동 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또 감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의 특정한 상황들을 보는 어떤 제한적인 감사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카오의 이 검증 활동에 대해서는 ICBM은 이제 과거보다는 적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툴로서의 유용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들 중에서 완전한 감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이것을 바탕으로 수정 조치를 이제 취하였는데 ICBM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더불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도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비용 회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 조치를 인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마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ICBM에 대한 가용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SPI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 40억 명의 이제 여객이 수송을 하였고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행률을 보면 한 68%입니다. 그러면 사프 중에서 33%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까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일단 분명 과제가 잇따른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93개 국가들 중에서 이 사프 표준 권고를 개별적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그 이행 내용을 이카오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각각 국가별로도 봤을 때 상당히 일관되게 보고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12,000 사프를 감사 과정에서 일일이 다 검토는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이행을 보면 실제로 법제화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법제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자를 두고 전담을 해서 이런 안전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운영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인력을 채용을 하고 또 해당 조항들을 마련을 하여서 이제 지침도 마련을 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또 운영자에 대한 면허도 발부를 하고 또 해당되는 감시를 필요한 수준에서의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것은 뭐 상황극 맥락에 따라서 그 감시 수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제기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다시금 이렇게 보면 항공기의 가망성 부분, 이 가망성 부분이 특히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 국가에 유소프 코디네이터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이카오 감사 팀을 이끌어 보셨던 분 계실까요? 네, 언젠가는 운 좋게도 그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요건을 충족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감사 절차를 다시 리툴링을 하여서 증거를 또 쉽게 제출을 하고 질의와 표준 간의 연관 고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이해를 도모를 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다 자동화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이 시스템에서의 지금 어느 정도 입지인지 타국과 비교할 수 있게끔 리툴링을 하고자 합니다. 유소의 이 상시평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지침으로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나갈 수가 있는지 한 국가가 감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자료를 온라인 프레임워크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18차례의 감사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팬데믹을 뒤로 하고 이제 18개, ICBM은 6개, SSPI에는 3개. 6월마다 이 활동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차기 연도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미리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전에 국가들에게 언제 감사가 실시가 될 것인지 어떤 시간에 실시가 될지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전 세계에 이제 파견된 그런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카오 프로세스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8개월 전에 이 해당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보면요. 여러 항공 강국을 보면 15년 동안 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2007년에 감사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보다 정기적으로 감사 프로세스를 단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더불어서 정보와 데이터 등 우리가 과거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표를 구성을 하여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보다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절차는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고 국가가 이 표준을 이행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과 팸에 관련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500건이 넘는 그런 업데이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기조 연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2050까지 달성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였고 기술과 또 항공 운영에 있어서의 그 해당 목표의 4분의
이제 일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통해서 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공항에서 어떤 기술적 역량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대단한 노력이 들어갈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킬과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기술 등이 제대로 우리 시스템의 통합이 앞으로 향후 10년에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50년 동안 이만큼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표준들 제대로 갖춰져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글로벌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아이디어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카오에서 갖고 있는 목표는 극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그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그 국가의 규제 당국이 앞장서서 그 변화를 관리를 하고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만으로 이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리고 AI를 활용을 한 어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비유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다른 데서 들었었는데 사람이 암 진단 스캐닝을 할 때 사실 정확도가 95%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똑같은 그 스캔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판독하는 정확도가 90에서 한 93%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AI과 사람의 능력을 합치게 될 경우 99에서 99.5%의 정확한 판독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글로벌 토의에 또 글로벌 그런 담론에 소개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 30대 인분들 그리고 30세 미만인 분 지금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자동화와 기술 관련된 그런 전문성 그리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최신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카오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카오 생태계에서의 정보 이동의 그런 방법들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가들과의 어떤 대화와 또 내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뭔가 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과 국가들에게 좀 의미 있는 어떤 내용 산출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꾸준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대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의견을 구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이카오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귀중한 정보이자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위험 요소를 수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잘 하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를 잘 식별을 하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편안한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더 빠르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야심찬 안전성 관련된 목표를 꼭 달성하고 이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도 우리 시스템의 규모를 2배 더 배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독창성이 가미가 된다면 이것이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의 큰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세 분께서 이 변화를 지역별로 어떻게 도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은 다음에 이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인터뷰를 하시는 상황에서 하시는 동안에 꼭 질문 잘 적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목요일 저녁 오후에 4시 10분에 발표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도 꼭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연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오케치 과장님이신데요. 상당히 좀 훌륭하고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아프리카 민간 항공위원회 안전기술 과장이십니다. 다카 세네갈에서 오셨고요. 23년 동안 항공기 정비와 안전성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 아프리카 지역의 CIS 기술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54개의 아프리카 회원국들에서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FCAT 전문가 워킹그룹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아프리카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커소와에서 이런 가망성 관련된 담당 전문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가망성 검사관이기도 하였었고요. 유지보수 정비와 또 국제 지역 승인된 케냐 기반의 그런 정비 기관에서도 일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카오 업무도 유스옵 CMA 오디터 그리고 가망성 감사관 이력도 있으신데요. 석사 또 학사 그리고 더불어서 오랜 그런 업력을 갖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Director.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저도 다른 발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된 바와 같이 저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삽스 이해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이 협력과 이 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해왔는데요. 아프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프리카의 항공당국의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삽스의 이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카크의 경우 69년도에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1978년도에 아프리카 유니티 AU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카크는 ICAO로부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쭉 받아오다가 2007년도부터 이제 자율 기관으로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카크의 대해서 보면은요, 저희가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맨데이트를 보시면 여기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민간 항공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또 ICAO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 기관과 기구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민간 항공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한 ICAO 삽스의 이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과 또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간의 항공 당국들과 협력해서 삽스 이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팅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항공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영역에서의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테니아에서 모리셔스에서도 이 공항 관련된 비행장 관련된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프리카 국가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데요. 저희 아프카학은 세네갈 다카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기관들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비전은 저희의 맨데이트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그리고 핵심 가치들이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을 지지하고 있고 거버넌스와 선진 사례들을 활용하여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과 청렴, 안전 및 정의로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핵심 가치입니다. 아프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차 총회에서 저희는 including support from 여러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서 저희 아프리카 국가들이 ICAO 카운슬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회원국들은 보시면 저희 수치를 보면은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CA들이 자율적이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네 번째 항목에 대한 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CE8, CE11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요. 다음에 평균 EI가 57.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높습니다. 저희가 60%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들이 이제 아래에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먼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접근 방법을 좀 향상시킴으로써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물론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SC 또는 SSEC들을 받았는데요.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을 결합하였습니다. 인력, 이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 문제는 글로벌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전문가들을 전문가 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피스 인도 태평양 안전을 위한 검사자 풀입니다. 그래서 아피 이 전문가 스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피 CIS 그리고 아피 CES라는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피 CIS, CES를 통해서 각 회원국들을 지원함으로써 SSE 확인된 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국가들이 시정 조치를 개발시키고 확립하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활동은 아니지만 감사가 진행이 될 때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프카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회원국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아사를 비롯하여 AFEB 등과도 협력하고 있고요. 보잉도 현재 협력을 해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고 하는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알리아와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together. 그리고 저희들은
카소의 미니스트리 산하에서 저희가 타겟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부자 안전 항행 목표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자 안전 타겟을 보시면은 각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들의 어떤 삽스 이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이 이니셔티브는 전문가 워킹 그룹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8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16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영역인 가망성, 그리고 환경보호, 항행 안전, 그리고 행정, 그리고 재무라고 하는 분야까지 이 16개의 워킹그룹,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이 강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니즈에 대한 분석을 하고 니즈 분석을 통해서 그 니즈에 대해서 강좌 등을 이제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트레이닝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은 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ICAO 이 부속서들에 대해서 개정이 될 때에 아프리카는 어떤 인풋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 부속서들이 초안 마련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삽스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삽스 개정이라고 하는 작업이 예전에보다는 좀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삽스 개정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에 안전 오버사이트 위원들과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RSO가 이제 사소로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소가 마련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요. 이것 역시도 삽스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님께 이제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헨리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상황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감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제 협력하여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들어볼 예정입니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남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비오 라비아님께서는 ICAO 남아프리카 사무총장님으로서 남아프리카의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항공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민간 항공청에서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한 과거에는 민간 대통령 민간 항공 부에서 또 담당을 하셨고 ANEX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통합된 교통 그리고 도로 안전을 위한 리드 오피서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MIT에서 항공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라이바에서도 학위를 받으셨으며 제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my friend.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에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또 더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속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런 장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관련해서 각종 이네이블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항공 안전도 하지만 사회 경제 발전까지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항공 안전에 물론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 산업이 사회에 어떠한 효익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행이 안전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화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 전차 감사 프로그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봤던 현황이 중남미도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절체와 또 인력, 그리고 운영자와 민간 항공 시스템이 예상되는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규제 당국에서의 이런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하는지, 그리고 규제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또 성능 관련된 부분과 연계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제 규범의 그런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의 기술적인 독립성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시스템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 마련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런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런 부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힘입은 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그런 이행을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국적인 목표에 있어서의 개선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안전이 되겠죠. 이카우 조항에 따른 이 국가 안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해당 프로그램이 거버넌스의 그런 모범 사례와 정말로 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와도 정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기구와 또 국가들 중에서 탄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은 본인들의 다른 분야까지 이것을 확대 적용을 하여서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이네이블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메리카는 13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FIR의 13%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해당 지역의 GDP의 4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항공 산업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또 그 외에도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벽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바탕으로 탄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여서 국제 조항들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굿 거버넌스 모델을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을 했고, 또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보다 잘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 국가 간의 이런 규제에서의 조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점은 많은 지역 그룹이 있고 지역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관련된 지역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는 이카오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조율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 사무소로서 지역 대표부로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잘 결합을 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관리, 기획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안전 이행 프로그램, 그래서 전체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프로그램 설계까지 저희가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과 지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계획에 따라서 게스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 이런 하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스템, 지원 시스템 속에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모든 국가들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동일하게 보도록 하고 이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감사 프로그램에서 식별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장표를 받으실 예정인데요. 추후에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을 했는지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청까지의 어떤 고위급까지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외부가 또 회람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종합적이고 어떤 풀 오딧을 이카오 프로그램에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터뷸런스 관련돼서 정말로 훌륭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이제 녹화된 내용들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서는 산업계와 국가가 저희 지역 안전 그룹에서 어떻게 협업을 해왔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터뷸런스 관련돼서는 개선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특정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빈발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전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만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운영자들이 분명 본인들의 운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몇 가지는 우리가 도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호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유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역 기술적인 프로젝트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역 안전 감독 조직과도 좀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야사와 조금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캡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과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조화된 규제 세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 기준을 삼아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남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어 내지는 이제 포르투갈 언어권으로서 약 12개의 국가들이 현재 참여를 이 메커니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 쪽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 규제들 그리고 어떤 다국적인 어떤 증명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그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많은 기술적인 회의도 이 해당 레퍼런스를 활용을 하여 국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해당 규제의 개선을 가능케 하였고 또 우리가 이 운영과 운항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고 그 지역 규제를 다시금 검토를 해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To detail, we have now 47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47개의 중남미 이제 규제가 있고 다 100% 이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5 그리고 6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의 이제 성능의 성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 이 EI 관련해서는 82%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런 EI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평균치가 이제 79%되면 여기에서는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국가들도 참으로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도 저희 지역에서의 정비 조직 인증 제도 등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 4개 정도의 그런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효익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비 조직 중에서 이 인증 과정과 2년마다 이제 감독 관리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비용 절약 규모가 사실 본인들의 비용의 89%를 절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인 활동과 또 교육 훈련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7에서 8년 동안에 어떠한 비용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12개 국가 대상으로 약 3,500만 불 정도의 비용 절약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 정보는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Fabio. We 파비오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한 팔로우업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비오에게 그리고 헨리께 질문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의 비세이도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항공안전청의 동아시아 중국 대표님이시고요. 양자 협상을 지원하고 계시며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 지역 내에서의 협상을 담당하고 계시며 유럽과 아시아 북미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연구 기술, 비즈니스 개발 그리고 여러 항공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군사 장비, 상용기 그리고 위성 부분도 담당하셨습니다. 아세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중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또한 유럽연합의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위원장님을 맡으셨으며 그때의 EU의 정책과 아사와 CAAC의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로 해당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에 최근 지원을 하고 계시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중국어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언어를 구사하십니다. I can't quite get used to that photo. That was long. 네, 보여주신 사진이 정말 예전 사진이어서 저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국에서 지내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가고 있습니다. ICAO와 한국국토교통부 측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는 이하사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을 떠나온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에서 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국이 아닌 국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은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익명성을 갖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출신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는 스페인의 축구 감독을 임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4천만 명의 이제 그 축구 코치가 있다. 즉 전 국민이 축구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이 항공업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몬트리올 ICAO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항공이라고 하는 첨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저희 산업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공업계의 사람들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보잉과 또 에어버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같이 경쟁사로서 한 테이블에 앉지만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을 정말 잘 듣게 됩니다. 이것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이 모두 발언을 드리고 나서 제 발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ICAO의 대표이신 이콜라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의 그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유럽 항공 안전국 지금 PDF 버전을 띄워주셨는데 PPT 버전으로 바꿔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발표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2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8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년 전에는 26개 국가들이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임무를 주었습니다. 저희의 임무를 보시면은 규제를 유럽 항공 안전국에서 담당을 하고 또한 ICAO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Relationship with 몬트리올에서 논의되는 것이 저희도 동일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다른 점은요. 제가 이제 저희 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잘 듣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관은 저희 의무상 저에게 주어진 의무상 2개의 자문위가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있고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일단 회원국들의 자문 기관이 있고요. 지금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 40명이 매번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어드바이스가 있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계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2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40, 5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투명할 수밖에 없고요.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항공안전국의 초대를 드려서 만약에 와 보시면은요. 매일같이 사실 국제적인 규정들의 이행과 관련된 회의가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PPT 파일에서는요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혹시 PPT를 띄우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SAPS를 저희 유럽 항공안전국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는 여러분 잘 친숙하신 State Letter 1, State Letter 2입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있는데요. 이런 패널들에 여러분도 참여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원국들도 패널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요. 프로포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국가들은 그들과 함께 저희가 그 프로포절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다른 규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이 이 프로포절을 도입하고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의견으로 취합이 되어서 ICAO로 전달이 되고요. 이 것이 채택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일은 그 전부터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일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로 하여금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의 일을 유럽의 안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진행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와 있고요. 2018년도 부산 회의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계획을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시면은 모든 저희가 할 노력들 그리고 쌉스와 관련된 노력들도 그 계획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1단계로는요. 일단 룰메이킹 그룹을 만듭니다. 룰메이킹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저희가 쌉스를 기반으로 룰을 제정할 것이다 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룰메이킹 그룹이 구성이 됩니다. 유럽항공안전국과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업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룰메이킹 그룹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개정 제한 통지라는 NP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정 제한 통지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2023이 아니고 6명, 3명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개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이제 퍼블릭 공개를 해서 이 의견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마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커멘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의견, 그래서 의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규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해당 규정이 이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항공안전국에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보다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매우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투명하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고려사항들을 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Javier. So I think I was the major violence.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네, Q&A를 진행을 하면서도 더 많은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또 질문을 이제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청중의 질문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아님께서 지금 방금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the European 유럽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도전들 그리고 팬데믹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규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데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포괄적이고 또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민첩성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사전 준비된 질문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충분히 속도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속도를 더 낼 수는 있겠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는 그래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 을 통해서 팬데믹
당시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부분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했던 부분은 항공업계가 너무나 국제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친숙하지만 비항공업계와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당국들은 대부분 국가다원이라는 것이죠. ACC, RBG에 참여했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저희가 담당을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AI, 사이버, 보안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업계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리스크이고요. 근데 하나의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공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로 사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항공업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어떤 투입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거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디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다국적으로 그리고 다자적으로 그리고 여러 다른 쪽에서도 참여하게 될 때에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또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때와는 상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Grueling questions if you don't. That's not fair.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신다면 제가 더욱 어려운 질문들을 연사들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헨리 오케시 과장님. Remarkable success.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시스템 내에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몇 년 전에 내셔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5년 상황에서 지금 상황으로 오기까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가장 좀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What happened way back in 2005 and 200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제 규제 당국이 교통부 내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었고 독립성이 없었으며 또 재정적으로도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민간 항공업계에 계셨던 분들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사실 성장하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 자료 그리고 규제들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감독과 감사 등등을 수행하기조차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심각한 우려 사항들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지적 사항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아부자 안전 타겟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중 하나가 SSE를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요. CMA 그리고 평가 기준들도 계속 진화했습니다. 그 예전이랑 동일하지가 않죠. 지금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들이 유스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ICBM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인스펙터가 2012년에도 없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더 심했죠. 그러다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망성 그리고 인력 육성 그다음에 운영 쪽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죠. 이러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NS, 아가 등이 같이 하고 있으며 SSP, SMS, AIG 등을 위한 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follow-up. Can you tell 팔로업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AFIC-CIS에서는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하나요? AFIC-CIS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잘 확립된 프로세스로서 아프카의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일단 있고요. 54개국 회원국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있고 거버넌스 바디도 있습니다. 일단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은 사무국에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역 오피스들과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격을 갖춘 인스펙터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은요,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그 인스펙터들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어떤 절차와 정책이 있고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는지 인스펙터들에 대해서 CMA 인스펙션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필요한지 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해당 인스펙터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 국가에 갔을 때 아프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아프카의 대사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OJT도 제공을 합니다. 경험 있는 인스펙터들과 OJT가 진행이 되어서 함께 경험이 있는 인스펙터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들이 갔을 때에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담당자분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그곳에 갔을 때 오퍼레이터들 만났을 때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스택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책임을 인스펙터에게 넘긴 것이라기보다는 인스펙터들은 이 안전 당국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터들이 모든 책임을 맡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역 오피스와 긴밀하게 협력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리포트도 받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 디브리프 때에 이 지역 오피스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스태트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마련할 때에도 그 지역 오피스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인스펙터들이 갔을 때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니어 리더들 간의 협력이 있어서 실제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럽 항공 안전국 등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FCIS를 이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ADB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잉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잉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와 파트너를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신다라면은 이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Questions?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tefan. Maxime 네, 감사합니다. 알바니아의 막시마타라고 합니다. 전 하비어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 국가들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승객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도모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If I understand your question is how do we involve 저희가 유럽 항공 안전국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third country 3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국들이 있어서 이 국가들은 이제 유럽 대륙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이카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룰메이킹 때에 그러면은 이 3국들을 참여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 자문 버디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룰메이킹 팀에는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o I'm saying that because base of the present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발표에 따르면은 국가들이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면서 ICAO와의 혹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베니아의 경우 2006년도부터 베이직 어그리먼트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룰메이킹 과정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참여를 하고 있지만 룰메이킹 쪽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요. 좀 현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국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정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런 상세 이슈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ICAO의 문제 중 하나가 저희가 국가 레터를 193개 국가에게 보낼 때에 그중 60에서 70건의 답변을 받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경우 유럽 쪽에서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분에게 많은 이제 레터를 보내는데요. 이분께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분에게 전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많이 주시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라서 그들이 패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지 못한 답변을 고자 하는 차원에서 회신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요. 가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follow?
네, 혹시 파비오 님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I just wanted to compliment going back to your first question and actually 네,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충분히 빠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시간은 하나의 측면일 뿐이고 이제 프로세스를 얼마나 높은 참여도를 유치를 하느냐,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니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성과 이제 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표준 관련된 그런 속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물론 속도라는 그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26국가가 회신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와 수고하는 과정에서 뭐 많은 협업이 있겠습니다만 개도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런 새로운 표준의 임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가 더 많은 피드백을 개도국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행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안전성 해저드인지에 대해서는 또 이카오 측에서 검토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사무소장님께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데이터를 또 채워서 대시보드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정말 유관한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어떤 지표를 구성을 했을 때 이 해당 그 그룹에서 이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룹에 설득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SRVSOP는 저희가 갖고 있는 RSO이지만 이제 전체 맥락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 외에도 많은 집단과 또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우리가 한체 협업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SRVSOP 활동은 새로운 표준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후 반응적인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사실상 사전에 행동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 이행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취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기존에 있는 표준 그리고 기존의 이 적용이 된 이후로 어떤 안전성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나 그 국가가 표준을 규제상에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간극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이 간극이 있는지를 보고 다시금 어떤 지침서나 어떤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마련한 그런 지침들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든 그런 규제들이 제대로 조화 이루어서 잘 갖춰져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지역 규제 그리고 지침 그리고 검사관 매뉴얼 그리고 트레이닝 면에 있어서는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RVSOP뿐만 아니라 RASP의 이것은 우리의 지역 안전 그룹인데요. 이쪽에서 데이터를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데 만약에 데이터를 만약에 수집을 했는데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논의를 하기 전에 같은 자료를 갖고 동일한 이해 수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시보드를 산업계와 또 이제 국가들을 위해서 대시보드를 이제 마련을 하는 이유도 뭔가 우선 분야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동일한 이해도를 갖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이해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합의에 도달하기가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니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싱가포르의 민간 항공청에서 가한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이카오는 어떤 국가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해주셨었죠. 그런데 이런 low, medium, high라는 어떤 시스템을 보면 어떤 저개발국 또 개도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카오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3년 쉬프트를 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 카테고리 중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돼서 제가 이카오와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spoke. 사무총장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을 때에 갭이 있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갔을 경우에 일부 국가들이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아니라 이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CAO는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들 때에는 이행 날짜에 모두 이행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파일링을 하지 않는 이상. You comfort? 혹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심을 시키는 요소가 되나요? 사실 스테이트 레터에 대해서 3분의 2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뭐 마음을 편하게 과연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잘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원국과 이카오 간의 관계를 재형성해서 이 국가들의 진척도를 트래킹하는 방법을 한번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비오님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들이 우리는 이제 개도국인데 그런 활동이나 또한 그런 이행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국가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역량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정보와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보고 파일링을 하는 그런 국가들은 사실 그런 큰 국가들입니다. 이제 이카오가 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워낙에 많이 해왔고 그래서 다른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국가들 이런 대국들이 많은데요. 일단 미국 저도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5년 동안 사실 한 문구를 바꾸는데 15년이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지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바꾸는데 정말 평생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 관리를 이행을 하면서 이제 안전 그런 관리 이런 이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그 문구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통지나 공지나 이런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구의 수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 시스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과 분야나 당국 그리고 공항에 있어서 유관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떤 레이더 어떤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레이더를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위험 감내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별도의 그런 분리를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맥락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훨씬 더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만 이런 효율성과 이런 원하는 캐파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첫 번째 트레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뭐 승인을 내주거나
내지는 전화를 받는데 너무나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이행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런 방법과 수준은 다르겠고요. 이것은 인정을 하는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어떤 국가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맥락 속에서 위험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쪽에 이 아이가 몇 프로다 이런 것만을 집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국가가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청중의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계를 보니 3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 거의 20개국에서의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이 아이가 5% 에서 99% 가까이의 그런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도서 국가들을 보면 사실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카테고리 A, B, C 국가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즉 C는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들로 이제 어떤 그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차별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모아와 같은 군소 도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한 분은 사실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직원에게 790개에 대한 어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한 사람이 다 하는 그런 국가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39개의 스테이트 레터를 보냈을 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만 회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민간 항공 산업의 문제라기보다 잘 생각해 보면 이카오에서 어떤 고위급 미팅이나 고위급 워크숍을 부처와 함께 진행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처 차원에서 그 해당 국가의 그 당국에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카테고리 C 국가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정부와 그런 부처가 여기에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MCMC에서 DG까지 가고 거기서 멈춘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면 질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만약에 우리가 그 해당 국가들 우리가 삽스를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I나 캐파 역량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도움 및 지원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받고 각각 연사분별로 1분씩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분께 마이크 전달하고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y name is Zachary. 저는 제카린 아모입니다.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미셔너리 아프각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각에서 자원이 부족한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을 위한 어떠한 전략이 있나요? 이제 비전이라든가 육성과 관련된 비전이 있는지요? 헨리께서 먼저 답변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유니언 커미션과 함께 아프각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AU가 있는데요. 지역 오피스들과 함께 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들어보니 정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없다라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리기조차 힘듭니다. 모로코에서 저희가 27일부터 30일까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기존에 함께 가망성 전문가들 그리고 아가의 전문가 워킹그룹 그리고 아야타, SEI, 카운슬 등 ATNS 등과도 함께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국의 항공 인프라 어느 곳에 필요성이 있는지 각국 부처에 전달을 할 것이고요.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토론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빠르게 가고자 한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프리카에서는 우린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대륙만으로는 자립하기가 힘들다, 자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지 모르셨다라면은 저나 에드먼 등과 함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비오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머 국장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패널 여러분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를 하자면 이카오에 있는 조항과 표준 등을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행을 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준이 실제로 마련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제정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카오 조항이 결국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체크리스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이행하기에 앞서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유용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서 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크레이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카오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뭐 좋다라고 내부적으로만 내지는 좋지 않다라고 내부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밟는 모든 절차에 걸쳐서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에 대표님. Yes, so first just to wrap also. 먼저 저도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일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남미, 동남아, 북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특권인데요. 한국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시고 높은 이제 점수를 받고 계시는데요. ICAO에서도 큰 활약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동료분들을 대표하여 ICAO 측에게 이제 의견을 적극 ICAO에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일부 국가들이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서로 나눈다라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서로 지원할 경우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합의에 감사합니다. 네,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 각기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행률을 높일지, 효과적으로 이행을 할지, 리스크가 어딘지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또 역량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또 중요하게는 이제 집단 행동의 필요성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 변화의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국가들이 홀로 서서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지역별로 함께 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이카오의 지역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매가같이 얻게 되는 그런 교훈들, 조종실이나 또한 엔지니어링 그런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사실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유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파비오님께서 말씀하신 분, 또 헨리 하비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데이터는 사실 그 현장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좋은 데이터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와 또 자발적인 보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서 투명성과 어떤 교훈의 공유를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인을 마련을 하는 것이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의 여러 파트너 기관들이 유소 프로세스에서의 정말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의 협업 속에서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부처에서도 한국의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위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공유의 속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제를 빠르게 바꾸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관계를 강화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의 관계를 강화를 해서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주최 기관과 저 패널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전문가와 또 완벽한 좌장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회 귀빈 여러분, 오늘 종일 함께 하였습니다. 어떻게 비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종국에는 우리가 협력을 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